CPEC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EC에서 CPEC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죠. 어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재밌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요 화면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드산티스 주지사가 그 다음 2등. 1등하고 2등 막대 그래프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고 나머지 3등부터 쭈루룩은 뭐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숫자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 그 CPEC 행사장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전체 공화당의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절대. 행사가 플로리다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플로리다 주민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산티스 주지사한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였다. 이거는 스트리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스트로폴이라고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여론조사 규칙에 의해서 통계학적으로 딱 공식에 짜여져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단순 여론조사. 질문하고 답변하고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그 내용이 보시면은 현재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좀 더 키워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매년 하는 설문조사이고요. CPEC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맥러플린 어소시에이츠라는 그 기관에서 이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첫 번째 지금 첫 페이지에 나온 것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인데요. 제일 많은 표를 받은 것이 election integrity, 그러니까 선거 청렴성, 선거 무결성, 이것이 지금 49%가 나온 겁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것이어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민하고 국경 문제, 국경 장벽, 이것이 이제 48%, 이 둘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거 청렴성 문제하고 이민 장벽 문제, 이것이 국경 장벽 문제,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사람들에게 다가져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constitutional rights,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 헌법적인 권한, 이것이 43%.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헌법적인 권한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언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가 이야기하는 발언의 자유, 수정헌법 제2조가 이야기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이제 총기 소지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 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 수정헌법 9조나 14조 이런 부분들에 나오는 또 이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보호받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활 비용이 27%가 그렇게 답을 했고요.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22%, 수정헌법 제2조가 18%, 이건 따로 항목에 나와 있었네요. 그다음 세금하고 예산 문제, 정부 지출 문제, 이런 게 16%를 차지했고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 뒷부분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질문이 미국이 과연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답변은 99%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적어도 CPEC 행사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보는 겁니다. 어프로브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대통령 잘했다가 97%, 97%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3%가 매우 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에 비해서 그 다음번에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금 하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 빨간색 99%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98%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네, 그냥 잘못하고 있다도 아니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98%. 어쨌든 99%.
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자리에 전미 미국 보수주의 연합의 맷 슐랩 회장이 같이 있었는데, 맷 슐랩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이 잘못하고 있다 99% 이해되는데 1%는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 도대체 누구냐? 예. 그러니까 맥러플린이 옆에 있다가 여기 시큐리티 요원들 있는데, 안전 요원들이 있는데 1% 응답한 사람 누군지 찾아내가지고 잡자 뭐 이런 농담까지 하는, 예. 약간 재밌는. 근데 저는 이제 그 1%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바이든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잘해라. 예. 그래야 네가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이든이 잘못해야, 그래야 공화당의 가치라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것들이 맞는 거였구나라는 것이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바이든 잘하고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고요. 네. 다시 여론조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조 바이든이나 낸시 펠로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좌파들의 정책, 이것에 대해서 과연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잘 싸워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52%는 잘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과반이 조금 넘는 숫자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45%가 바로 그렇지 않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인데,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도 적지 않다라는 거 제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의원들 좀 더 분발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대통령 후보자로 지지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85%가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는 반대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거 반대한다가 CPEC 행사에 온 사람들 중에, CPEC 행사에 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마가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고,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거를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11%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나와야만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보면은 2024년에 예비 선거에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1등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59%로 1등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8%로 2등을 차지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합니다. 2배보다 넘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이 지지 폭이 론 디산티스가 작년에 했을 때는 한 10% 안팎이었던 수준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요. 물론 플로리다 주민들이 많이 이 투표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다른 군소 후보들, 그러니까 뭐 폼페이오라든가 랜드폴 상원의원,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대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글렌 영킨 이름이 이번에 CPEC 행사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글렌 영킨, 팀 스캇, 밋 롬니, 벤 카슨, 톰 커튼, 이런 쟁쟁한 다른 공화당의 지도자들도 완전히 숫자가 찌부러든, 이제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눈에는 트럼프하고 드산티스만 보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2등 그룹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2등 그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작년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드산티스 주지사가 굉장히 눈에 띄게 앞서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 쪽으로 하여금 드산티스 주지사에 대해서 더 경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로 하여금 드산티스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자꾸 내뱉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 없이 다른 후보들이 나온다고 하면
누구를 찍겠느냐 했는데 드산티스가 단연 61%로 단연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고 폼페이오 주니어가 이름이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안 나오면 트럼프 주니어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6%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전에는 트럼프 찍겠다가 다 몰려 있다가 폼페이오도 4%는 트럼프 찍겠다 해서 트럼프가 안 나온다면 폼페이오가 2%에서 6%로 올라가니까 4%는 트럼프 지지자가 폼페이오한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폼페이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게 이제 2위 그룹을 차지하고요. 테드 크루즈, 랜드 폴, 크리스티 노엠 이 주지사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3위 그룹들을 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2024년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올 것 같으냐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이건 이제 공화당 의원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올 것 같으냐. 22%가 힐러리 클린턴 나올 거다. 17%는 미셸 오바마 여전히 나옵니다. 이제 미셸 오바마는 분명하게도 본인이 이 대통령 안 나간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2024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한 분도 14%나 됐고요. 그러니까 커멀라 해리스도 11%나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피트 부티지지, 게빈 뉴섬, 알렉산드리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나올 거다라는 사람들도 1%나 있었다. 네, 뭐 이런 거. 2020년의 부정선거가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라고 믿는다. 이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겁니다. 그 질문입니다. 부정선거가 조 바이든이 당선되도록 도왔다. 동의한다가 90%가 나옵니다. 90%가 동의한다. 8%만 disagree,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가 8%만 나온 거고요. 2%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마가 유권자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했고 부정선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안전과 미국의 안녕과 국가 안보에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협으로 이야기된 것이요.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함이 61%를 차지하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미국의 안전의 가장 큰 위험은 바이든의 무능함이다. 2등이 이제 차이나, 중국이 35%로 2등, 미국의 큰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3%, 이란이 1%, 그리고 북한이 0.2%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0.1%. 아프가니스탄이 나온 건 이제 탈레반을 위시로 하는 테러 집단 생각해서 답변을 이렇게 찍은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도 0.2% 나왔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군사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통령의 무능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천 명의 미군 군인들을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보내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미군을 보내주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군사 충돌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미군을 보내는 게 오히려 군사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요. 72%가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미군 보내자라는 이야기죠. 동의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미군 보내지 말자라는 거죠. 미군 보내지 말자라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요. 미군 보내자라는 사람이 71%입니다. 더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 유권자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금 미국의 현지에 있어서 가장 큰 직면하고 있는 더 큰 위험이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질문 항목을 두 가지를 해놓았는데 어느 쪽이 더 큰 위험이냐 이겁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지금 군사적인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부 국경 장벽에서 지금 불법 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그 문제. 그러니까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어느 쪽이 더 지금 미국이 직면한 중요한 더 큰 문제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81% 남부 국경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이고요. 이거는 뭐 문장이 엄청 기네요. 뭐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범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직원을 고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뭐 그들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과거에 실수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좀 더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국은 처벌하지 않고 좀 풀어주는 거.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비폭력적인 범죄라든가 아주 가벼운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범죄 기록이 없이 깨끗하게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연구 조사 결과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76%가 찬성한다. 근데 문장을 아예 그냥 이렇게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비폭력적인 범죄라든가 수준이 낮은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갖다가 기소하지 않고 몇 년 정도 지나면은 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그렇게 해주어서 그냥 생산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76%가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지문을 저렇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좋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자, 그렇고요. 비폭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근데 문제는 거기에 폭력적인 뭐 강간이라든가 이런 폭력적인 범죄들이 불기소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Regardless of whether this is first CPAC or not. 뭐 CPAC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었냐 뭐 이런 거군요. 별로. 그리고 이제 당신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종류가 뭐냐인데 의외로 페이스북 이용자가 61% 제일 많았고요. 유튜브가 57%, 인스타그램이 50%. 그래서 50%가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의외로 트위터는 37%밖에 안 됩니다.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여론조사에 참여한 남성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했군요. 그리고 뭐 지역이라든가 연령 이런 것들 보이는데 연령층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르게 참석을 했습니다. 연장자들도 한 20%, 65세 이상 되는,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 23%, 40대에서 50대 중반이 20%, 또 20대 중반에서 40세까지가 30대 전체 포함한 것이 16%, 18살에서 25살이 19%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은. 아무래도 이제 26세에서 40세 사이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결국에는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좀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대충 이렇게 여론조사 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정리가 아니라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러고 보니까.